안녕하십니까. 재무학 개론 강의하는 경영학 박사 최정국입니다. 오늘 강의는 9월 25일차 제4주차 강의입니다. 먼저 우리 강의 자료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6페이지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네 차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 2절에서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계산, 3절에서는 연금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4절에서는 특수한 경우의 현과 계산과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면, 재무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드린 대로 1절, 2절, 3절, 4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강의 자료 3,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목표와 평가 기준은 자산 가치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미래 가치, 현재 가치의 계산과 의미, 또한 이를 응용한 금융 상품의 평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본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다음은 미래 가치, 현재 가치의 계산과 의미, 연금의 미래 가치와 연금의 현재 가치, 영구적인 연금과 정률 성장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정기적금, 할부금의 계산, 다음은 연복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계산, 그 다음은 표면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한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순현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재무 설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가치 평가와 시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페이지입니다. 가치 평가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 증식을 바라는 투자자들은 여러 금융 상품의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데, 때로는 생애 재무 설계를 하면서 마련해야 할 자금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투자안들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지. 이처럼
개인 또는 기업 등 경제 주체는 여러 상황에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가치평가는 여러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치평가는 다음의 여러 재무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 제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의 의사결정의 목표이며, 따라서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의 제1장 교과서 제4절에서는 기업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재무의 의사결정의 목표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것을 표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표시에서 보듯이, 따라서 재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추정하고 향후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주식이나 부채, 증권의 시장 가치 합이 기업 가치이므로 주식 가치와 부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 중심 경영을 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나 기업 합병, 인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투자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개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 자산 운용가 입장에서는 적정한 증권 가치를 평가해야 증권의 가소 또는 과대평가의 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는 증권 분석가에게는 투자 가치 평가 작업이 본업이 된다고 보겠지요. 우리 교과서 78페이지 강의자료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금융상품을 개발할 때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며, 신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만기 등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치가 달라지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일생 동안에 걸친 재무설계 또는 생애 재무계획에서도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소득의 얼마만큼을 저축하여 은퇴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죠. 개인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이와 같은 재무 설계에서도 가치 평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투자 대상이 무엇이든 투자 자산의 가치는 미래 각 시점에서 얻게 되는 투자 수입의 오늘 시점에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투자 가치는 투자 수입에서 투자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액이 현재 시점의 현금 흐르는 것에 비하여 투자 수익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고, 현재의 투자 지출은 확실한 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투자 가치는 투자 수입에서 투자액을
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즉 value라는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크기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이 차이의 상위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즉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상이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의 현금으로 바꾸면 가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즉 현금 흐름 발생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동일한 현금이라도 시점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투자자들이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현금보다 현재의 현금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 즉 유동성 선호 경향을 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5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과서 79페이지입니다. 투자자들이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시차 선호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학생들도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당장 라면 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일정한 현금을 미리 받으면 유리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경우 이에 투자함으로써 부를 증식시키거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투자할 때가 있는데 불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돈을 위험 부담을 안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미래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도 또한 유동성 선호 경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학생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부모 세대는 IMF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동성 선호를 갖는 이유로 입니다. 다음 장은 교과서 79페이지 중단이며 우리 강의 자료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의 시간 가치에서 가치 환산 방법과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상이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종료되는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 즉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또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 즉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 가치 또는 현재 가치로 환산되는 데에는 환산율이 필요하겠죠. 각 시점의 현금 흐름에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무위험 이자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화폐의 시간가치 환산율로 사용하는 것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인데 금융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 사용에 대해 자금 제공자에게 기부되는 대가, 즉 코스트로서 균형 이자율은 차입자들이 차입하기를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 자금 제공자들이 빌려주기를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이 일치하는 균형 형태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입니다. 금융시장은 개인들 사이의 차입과 대출을 통한 통화의 소비 시점 조정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개인들의 최적 소비, 저축 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때 차입과 대출에 있어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이자율입니다. 이 같은 시장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척도가 됩니다. 현재 시점의 금액을 미래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미래의 금액을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수익률이 되므로 투자사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자본 비용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고 효율적이라면 투자자들이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면서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과 자본 비용은 같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7페이지, 우리 교과서 80페이지 하단과 81페이지 상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 어느 경우가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표에서 예를 들면 상품 A는 현재 1,000만 원을 6% 복리이자율의 3년 만기 금융상품이라고 예를 들고, 상품 B 두 번째는 5% 이자율로 복리 3년 후 1,12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되겠으며, 똑같은 상품 C는 4% 복리로 3년간 매년 39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들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가치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 시점의 현금 흐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 중단, 그리고 우리 강의 자료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금액의 미래 가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상품 A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상이한 시점의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통일하여 비교하는 한 방법은 미래 종료 시점의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인데, 상품 A의 미래 가치는 우리 교과서 8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의 화폐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달리 계산으로 해보기로 하죠. 단순 이자의 합, 매년 발생되는 이자, 그리고 원금 지급으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3년 후 원리금은 우리 당초에 투자한 원리금 1,000만 원과 1년에 발생하는 0.6% 이자 60만 원씩 3년을 더하면 총 1,180만 원이 되겠죠. 다음은 복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며, 이자는 전번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계산하는 이자를 우리는 복리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년 후 원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금 1,000만 원에다가 각 이자율이 1.0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앞에서 달리 계산했을 때는 1,180만 원이었고 3년 후 복리 계산을 해서 보니까 1,191만 원이라는 미래 가치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단일 금액에서 지금 다 대비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자로 9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81페이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정 금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래 가치가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단일 금액의 미래 가치 계산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FV1은 PV1 갈로 1 더하기 R 갈로 닫고 N. 이 뜻은 뭐냐면은 몇 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어떻다고 나타나는 거고, PV0는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R은 소수로 표현된 1년 또는 2년, 3년 각 기간의 이자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N은 투자 기간의 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이자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떠한 내용들이 이 이자 요소입니까? 미래가 계수로 불리며 FV1F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PV0, 앞에서 얘기한 현재 가치, R, 이자율, N, 몇 년 후, 즉 연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 FVN, 그 후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미래 가치표를 이용하고 엑셀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가 교과서 81페이지 강의 자료 9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우리 학생들이 한번 수치를 대비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강의 자료 10페이지, 우리 교과서 83페이지를 강의하도록 얘기하십니다. 이건 예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다음 조건의 정기 예금에 저축하려고 합니다. 만기 때의 미래 가치는 각각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번 처음에는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그리고 1년, 5년, 10년, 30년, 50년 후의 미래 가치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연간 이자율 4.6%일 때 7.4년 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교과서 풀이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페이지 82페이지에서 얘기한 그 수치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FV5, 요거는 5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V10, 이거 10년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FV30, 30년 후에 가치를 얘기한다. 각각 이자율을 10%로 계산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FV50, 50년 후에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럼 내가 현재 가치에서 현재 100만 원을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10%일 때 1년은 내가 얼마나 수익이 되고, 10년 후에는 얼마나 수익이 되고, 30년 후에는 얼마나 수익이 되고, 50년 후에는 얼마나 수익이 되는 것을 또 표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후면 비록 1173만 9천이라는 돈이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수명이 100년 후에 내가 이렇게 1100만 원 수령할 것이라 하고 1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저축하겠습니까? 여튼 미래 가치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간 이자율 4.6%를 계산해서 7.4년 후의 미래 가치를 보았더니 약 139만 원이라는 것도 이 표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84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재산 증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얼마의 이자율에 자주 반복 재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재투자가 되는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표에서 봤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부가 크게 증식되는 복리 계산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표 3-1의 위의 예제 3-1에서 계산된 10% 이자율을 5년, 10년, 30년, 50년 미래가치와 함께 5% 이자인 경우, 또 달리 계산의 경우와 월복리의 경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리금 1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5%와 10%, 그리고 달리 아니면 연복리 아니면 월 매달 복리 계산을 차이한 게 쭉 보입니다.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그림 3-1에서 보이듯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교과서
84페이지 하단 그림 3-1과 우리 강의 자료 페이지 12페이지 보는 이 자료를 보시면 기간과 이자율과 복리와 달리의 차이 나는 시점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계산의 효과가 많이 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3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86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이한 시점의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통일하여 비교하는 다른 방법으로 현재 시점을 그 비교 기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상품 B의 경우, 즉 5% 이자율의 경제 상황에서 3년 후 11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예를 보듯이 현재 받아야 할 금액, 즉 PV0는 3년간 5% 이자율로 증시대 금액인 1120만 원과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만 하므로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PV0, 즉 현재의 가치를 구합니다. 이 값이 상품 A의 현재 시점의 금액인 1000만 원보다 낮은 값이므로 상품 B의 투자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상품 B의 PV0 현재 가치는 앞에서 얘기한 상품 A의 가치보다가 훨씬 낮은 967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발생하게 될 화폐 가치를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바로 현재 가치의 계산입니다. 현재 가치 계산은 미래 가치 계산의 역이므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의 미래 가치, 즉 FVN을 이자율 R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치 PV0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를 현가 계산해서 이자율은 할인율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식 교과서 3-3을 보도록 하죠. PV0는 식은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식에서 분모 1 플러스 R 가로치고 마이너스 N은 현가 이자 요소 또는 현가 계수라고 부르며 책 우리 교과서 부록 2에 이 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정의한 현재 가치 계수표인데 미래 N 시점의 금액에 이 현가 계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타납니다. 교과서 86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14페이지에 요약해서 계산을 식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3-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교과서 87페이지 그리고 강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 가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 3년 후의 1,0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각각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망 씨는 어렵게 얻은 7대 독자인 자신의 아들이 6년 후에 대학 교육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 이자율이 4%라면 지금 얼마를 저축해야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현재의 가치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후년을 쭉 나열했죠. 1번, 2번, 3번은 각 1년, 3년, 5년의 현재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 납입해야 될 돈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망 씨는 7대 독자인 아들의 6년 후 대학 교육비가 5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때 지금 계산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이 4%라면 지금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계산해 보면 약 3,951만 원 6천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 88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데 이자율 수준과 미래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자율이 높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현재 가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즉 기간이 길수록 초기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17페이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 8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는 마치 연금 수입처럼 일정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또는 지급받는 현금 흐름입니다. 앞의 예에서 상품 A, B, C 중 C에 해당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하는 법은 상품 C는 3년간 연말에 390만 원의 연금 형태의 연금 흐름이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1년 말의 390만 원은 남은 기간 2년간 4%로 증식되고 2년 말의 390만 원은 남은 기간 1년간 4%로 증식되는데 이를 3년 말의 390만 원과 합하면 3년 말 시점의 가치 즉 S3는 다음과 같이
1217만 원이 됩니다. 종합하면 계산 방법에서 우리 강의 자료 1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상품 C의 투자 가치는 상품 A나 B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일정 금액 연금을 기간 동안 기말에 매번 지급받고 이를 어느 시점까지 동일한 이자율로 재투자하여 정식 누적시킨 부를 정산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연금 수령이 기말에 들어오고 R+, 즉 수익률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 현금 흐름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초항이 A고 등비 1+R인 유한 등비수열이 되는데 따라서 이 연금의 미래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교과서 89페이지 하단이며 우리 강의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 중에서도 특히 정상 연금의 미래 가치 공식 도출입니다. R이란 것은 이자율을 계산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N이라는 것은 역시 매년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상연금의 미래 가계수는 마지막 식에서 얘기해주는 FVI, FA, R 그리고 N 이라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분모 R과 분자 1+RN에서 -1이라는 계산 수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90페이지 그리고 우리 강의 자료 20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의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A씨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예를 들어봅니다. A씨가 이를 연 10%의 이자율로 정기 적금에 가입하여 연금 지급이 끝나는 5년 후에 다시 찾는다면 그 총액, 즉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놓은 식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을 다시 이자 10%의 정기 적금을 드는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5년 후에 6,105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식은 우리 앞장에서 보았던 90페이지 상단의 계산식을 넣으면 나오겠죠. 또 다음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교과서 90페이지 예제 3-5번 우리 강의자로 21페이지입니다. 현재 25세인 한씨는 매일 3,000원씩 모아서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가 연말에 목돈 109만 5천 원을 A라는 증권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기대 수익률 12% 상품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볼까요? 매년 이와 같이 하여 40년 후 65년 정년때에 찾으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예를 들고, 두 번째는 이 여유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하되 이를 45일 때 시작하였고 이 투자액을 20년 후 65년 후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 세 번째, 이 시는 45세 시작하여 65세까지 매년 투자를 하되 65세에 한시와 동일한 부를, 즉 같은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12%에 투자할 수 있다고는 가정하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부의 정식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풀어보죠. 교과서 91페이지 상단에 설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강의 자료 2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 쭉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9만 5천 원을 연간 수익률 12% 그리고 40년 후에 연금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번에서는 8,399만 6,500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20년 후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같은 수치로 계산했을 때 연간 수익률 12%로 봤습니다. 금액도 매년 195만 원으로 봤습니다. 7,889만 7천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20년 후에 한시처럼 8억 3,996만 원을 받으려면 매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수식은 이렇게 나와서 보니 한 금리시의 연간 저축액 100만 5천 원과 비교하면 약 11배 정도인 1165만 원을 매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복리계산의 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정식에서 시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뭐 하든 어떠한 연금이든 빨리 시작하여 꾸준히 저축하여 투자 기간이 보다 장기간이 되면 수익률이 아주 훨씬 좋다는 것을 수치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의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9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에서 정상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런 흐름이 기말에 발생할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매번 지급받는 경우 이들 모두의 현재 시점의 가치, 즉 지금 당장 모돈으로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말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시점 제로에서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쭉 식에서 보도록 하죠. 이래서 정상연금의 현가 계산을
PVIFA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다시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에 동일한 현금 은행이 발생하는 경우 시점 0에서의 현재 가치 등식은 또한 지금 책 93페이지 또는 우리 강의자료 24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에 의해서 문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93페이지 예제 3-6이며 강의자료 25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살펴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A씨가 앞으로 5년간 매년 말에 1,000만원씩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을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받고 싶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시장 이자율을 10%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만약 이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면 현재 목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받기로 했던 금메달리스트 A씨는 이러한 계산일 때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약 3,79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매년 초에 1,0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4,169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식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94페이지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연금은 특수한 연금 형태로 동일한 금액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예를 들면 성장하지 않는, 즉 무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등비가 1+R 분의 1인 무한등비 수열이다. 즉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7페이지 강의자료 27페이지 우리 교과서 94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률 성장 영구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위의 영구연금의 계산에서는 연금의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았지요. 미래 각 시점의 현금 흐름이 시작 연도인 만큼의 연금에서 성장률만큼 일정하게 정률적으로 무한히 성장하는 경우의 현금 흐름을 정률 성장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현재 가치는 우리 식 3-9A 교과서 94페이지에 합의되는데 이 식은 초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를 정리하면 식 3-9B의 값이 구해집니다. 만약 정률 성장하는 현금 흐름이지만 그 기간이 영구적이지 않고 정해진 연으로 유한하다면 그 유한 성장 연금의 현재는 식 3-9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교과서 95페이지 예제 3-7을 우리 강의자로 28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연금과 정률성장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 방법입니다. 5년 초부터 매년 말 4천만 원씩 영구히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장 이자율을 10%라고 가정합시다. 자, 먼저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 만약 이 연금이 올해 말에 4천만 원이 지급되고 지급액이 해마다 6%씩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향후 5년 초 시점의 영구히 현금의 현가는 식에 의해서 나타난다시피 4억 원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의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는 2,732억 원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산출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로 정률성장연금의 현재 가치를 봤을 때는 4천만 원이 매년 6%씩 증자한다는 가정하에 이 연금의 가치는 약 10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우리 강의자료 29페이지, 교과서 95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정기적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 상품 중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부금을 불입하고 만기 때에 목돈을 찾는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품의 이자율이 몇 프로일 가정했을 경우에 만기 시에 만들고 싶은 목돈을 찾기 위해서 기말에 정기적으로 얼마나 적금을 불입해야 하는가, 목돈을 찾기 위해 불입해야 할 정기적금을 A라고 하면 정기적금의 A의 연이자율 그리고 연간 미래가계수를 곱한 금액이 목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우리 강의자료 29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96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3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할부금의 계산입니다. 정기적금과 정반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을 대출받아 정기적으로 얼마씩 상환하는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정액을 기간 갚아가는 모기지론과 자동차 할부 대출이 대표적인 예이라고 하겠죠. 만약 몇 프로의 이자율로 얼마의 금액만큼 대출받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할 때 정기 상환액 A는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경우 정기 상환액을 구하는 것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에서 S0, 즉 대출금과 R 플러스의 이자율이 주어졌을 경우에 역으로 연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할부금의 계산은 교과서 96페이지 하단 3-11 표 우리 강의자료 30페이지 하단에 연금의 현가 계수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1페이지입니다. 예제 3-8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식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출이 분할상환표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금액의 계산하는 방법 예제 3-8을 봅니다. 김씨는 10년 후에 자영업을 할 계획인데 필요한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한 번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을 들고자 합니다. 이자율이 8%인 경우 정기적금을 얼마나 불입해야만이 1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기입니다. 10억 원 마련하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매년 말에 얼마씩 납입해야 됩니까? 봅시다. 정기적금 A를 SN 분장 그리고 몇 프로의 금액을 몇 년 동안에 해야 되는가를 거꾸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표하자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매년 6,9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납입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다음은 32페이지 우리 교과서 9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9입니다. 주택 할부금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구입하는데 이 중에서 20%는 개인 저축에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약 그러니까 5억에 20% 1억 원 되겠죠. 나머지 4억 원은 주택 할부금융에서 30년 만기로 매년 균등 금액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연 이자율은 1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년 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할부금의 계산이 우리 학생들도 곧 닥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각자 계산하고 있는 금액과 그리고 매년 갚을 정도의 능력을 계산해서 집을 얻어야겠죠. 자, 4억 원입니다. 주택 할부금융에서 빌려야 할 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년만 얼마를 갚아야 되죠? 4,965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말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 셀러리맨 즉 급여 생활자가 매년 5천만 원씩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흔한 추세로 아마 맞벌이 부부들은 한 사람 급여로 갚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우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죠. 다음은 우리 강의 자료 33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과서 9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현가 계산과 운용에서 먼저 2회 이상의 복리 횟수, 할인 횟수의 경우 계산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 계산은 연위대 복리로 증식되거나 할인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리 또는 할인 계산의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복리, 할인 횟수가
연간 M회인 경우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연복리회수가 M회인 경우의 미래가치 계산 방법입니다. 연이자율이 10%인데 6개월마다 복리로 증식되면 결국 5% 이자율에 2년 증식하는 셈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연간 M회 복리로 증식되는 경우는 결국 1회 이자율은 M분의 R이고 이 이자율 수준으로 MN번 복리로 증식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 99페이지 3-1-2와 같이 미래 가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식에서 M분의 R 단위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MN은 몇 년 동안의 총복리 계산 횟수가 됩니다. 이렇게 연복리 횟수 또는 연할인 횟수가 M인 경우 그리고 연복리 횟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의 미래가치 계산을 우리 강의자료 33페이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100페이지 예제 3-10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복리 계산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이중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과서 100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설명할 때에 우리 학생들은 숫자를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강의자료 36페이지 예제 3-1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01페이지 강의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역시 우리 앞에서 교과서 98페이지, 99페이지에서 2회 이상의 복리 횟수 계산하는 중에서 할인 횟수의 경우에 따라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식도 역시 99페이지 3-13을 대입해서 나타낸 숫자입니다. 미래 10년 후에 1000만원에 대하여 각 연간 12% 이자율로 계산해서 연 1회, 2회, 반기, 분기, 또 일간적으로 할인한다고 할 때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는 재밌는 수치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푸는 겁니다. 넘어가죠. 37페이지를 봅시다.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입니다. 표면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표면 이자율입니다. 표면 이자율은 작은 공급자가 요구하는 이자율로 복리 계산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입니다. 이는 통상 연간 몇 프로로 표시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실효 이자율은 2회 이상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 이자의 재투자를 전제로 계산된 이자율인데 실효 이자율은 복리로 계산될 경우 연초 금액과 연말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회 이상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는 실효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이자율이 연간 10% 할 경우 만약 반기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면 반기마다 5%의 이자율로 이자에 대한 재투자가 2번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0.1025%, 즉 연간 10.25% 이하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예제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38페이지, 교과서 102페이지, 예제 3-12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대로 실효이자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각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반기별 복리 또는 분기 아니면 매월 아니면 매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비록 같은 연 8%라도 8.16%, 8.24%, 8.3%, 8.33%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강의자료 교과서 102페이지 하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순현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현금 흐름들은 현금 흐름의 크기가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각 시점마다 상이하며 불규칙한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는 특별히 간단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 분기의 현금 흐름에 대해 기간별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 줘야 하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교과서 103페이지 13에 17을 예를 들죠. 이와 같이 구한 현재 가치, 즉 PV0는 투자액을 차감한 것을 순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순현재 가치는 MPV를 얘기합니다. 물론 제8장 이후부터 다루게 되는 투자 결정 문제는 이렇게 13-18식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제 13도 같이 잠깐 살펴보죠. 이러한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봤을 때 A건설은 올해 400억 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00원, 100억, 200억 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투자안의 실행을 고려 중이며 적절한 할인율이 12%라는 이 투자안의 현재 가치와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투자안의 현재 가치는 약 489억 원에 달하고 또한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즉 400원 투자액을 빼면은 투자안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액을 빼면 400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순현재 가치는 약 90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교과서 104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4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율과 소요 기간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상에서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 계산에서 이자율과 기간이 주어지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현가 공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자율 또는 n의 값을 계산해야 하는 그러한 반대 상황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현재 10억 원을 예치하여 5년 후 20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 수준의 수익률과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다음 관계에서 즉 이자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105페이지 3-14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을 예치하여 5년 후 20억 원의 사업자금 마련 위해서 필요한 이자 수준은 얼마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오죠. 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기본 등식도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 주었을 때 이를 만족하는 소유기간 거꾸로 n을 또 구입할 수가 있지. 이랬을 때는 또한 3.2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들을 봤을 때 혹여나 지금 우리 강의 자료와 교과서의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투자 금액과 투자 연수를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건 학생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서 42페이지. 강의자료 42페이지, 교과서 105페이지 하단 생애 재무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건강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이 들어 은퇴한 후 저축했던 돈의 일부를 인출하여 노후 생활을 즐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전성애에서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비를 고려하여 저축액, 소비액을 결정하는 계획 활동을 개인 재무 설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기간 동안 매년 얼마만큼 저축하고 은퇴 시점 후 몇 년 동안 매년 얼마만큼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후 얼마만큼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축 여력이 있을 때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데 참 힘들고 재미난 얘기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과연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저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주변에 노후의 생활 안정 부족으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을 때 돈 벌어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 노후의 여유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상이한 시점에서 현금 흐름을 비교 가능한 동일 시점의 현금 흐름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기준 시점으로 좋은 것은 은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은퇴 전 기간 소득이 있을 때의 저축 뒤의 은퇴 시점 기준 연금의 미래 가치와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의 소비 금액의 은퇴 시점 기준 연금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도록 저축과 소비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죠. 당연히. 즉 다음 교과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3-21번째 식을 한번 대비해서 보도록 하지. 연금의 미래 가치, 시의 연금의 현재 소비 가치에 의해서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 43페이지, 강의자료 43페이지에 대해서 예제 15, 교과서 106페이지 하단에서 다시 설명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세인 소망씨는 연간 소득은 매년 말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30년 후에 65세에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80세까지 15년을 더 사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지금은 80세가 아닙니다. 최소한 90세로 계산해야 되고 퇴직도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시다. 현재 연간소득 3천만 원 퇴직 때까지 계속된다고 할 때 어떻게 저축과 소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단 세금은 무시하고 65세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소득 증가율로 동일하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한 45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고 실질 이자율은 또 연 3%라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교과서 107페이지 강의자료 44페이지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씨가 은퇴 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계산했을 때 최소한 연간 저축은 월 연소득 3천만 원에서 최소한 6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5세에 될 경우에 총 저축액이 약 2억 8,600원 저금이 되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 가치도 살펴봤고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생애 재무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제3장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또한 연금, 정기 적금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재무학 개론을 공부한 학생들은 최소한 이러한 계산은 해볼 의무가 또한 권리가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추석 연휴에는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강의가 되길 바라며 이번 4주차 9월 25일 재무학 개론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주차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